정보전달TV, 세명일보TV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안동시장님을 만나볼 텐데요. 안동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뵙는데요. 네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민선 8기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다양한 성과도 보이셨고요. 민생 문제부터 시민 수건까지 모두 다 해결해 나가고 계신데 네네. 어떠한 1년을 보내셨나요? 지난 1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을 만나면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이 아마 10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지난 1년 동안 안동 시민의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국가생명바이오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었고, 또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와 더불어서 안동댐과 이마댐이 예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와 물상생 협력도 맺었어요. 정말 안동이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동 시민이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또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동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1년 지내시면서 보니까요. 이 평가도 최고 등급을 획득했는데 요거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죠. 안동시가 아마 생긴 이래에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동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있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성이 많다. 또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 플랜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이 한번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공약을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주셨고 그걸 제가 정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네. 아무튼 최고 등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네, 고맙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동댐과 이마댐이 이 골치 덩어리가 아니라 예물단지가 아니라 그렇죠. 돈덩어리라는 말씀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지금 물산업 육성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댐을 활용한 관광 사업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이제까지 댐은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해요. 안동댐과 이마댐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댐이 예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댐을 가지고 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되고 댐을 가지고 관광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되죠.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말 댐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춘천을 방문해서 춘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동댐은 전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동댐이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마리나 수상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또 수상 호텔을 만든다든지 또 댐 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나. 이제 민선 8기에서는 댐이 정말로 우리 시민이 환영하는 그러한 보물단지가 될 수 있게끔 시민 여러분이 주신 아이디어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안동댐과 이마댐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인데 그렇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없는 지역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안동이 유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으면은 안동만의 특장점을 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댐에 우리 안동은 유람선 하나 없어요. 네. 다른 지역 가면은 유람선 다 있잖아요. 특히 해외에 가면은 강에도 유람선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내륙 지방에 안동에 유람선을 띄우고 또 선상 카페를 하고 또 노래방을 운영한다.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바에 이르면 정말 놀고 자고 그렇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안동에는 가장 큰 유휴부지가 존재하고 있죠. 바로 구역사부지인데요. 이거를 관광타운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폐선부지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모디 684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금 안동의 폐선부지는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 길이는 약 35km입니다. 폐선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옹천에서 운산까지 폐선을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올 이달 말 정도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안동에서부터 와룡터널까지를 자갈길을 만들었어요. 철도 폐선의 기존 자갈이 있잖아요. 자갈을 다져서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뽀닥뽀닥 소리가 나면서 정말 멋있어요. 이런 길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서 관광에 유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은 마라톤 코스가 될 거고,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 코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나 마라톤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시를 달려야 돼요. 도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 차와 같이 달려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장애에 무장애.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환경밖에 없어요. 그것을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지. 그래서 길은 그렇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간이역들, 예를 들면 안동 기차역이 있잖아요. 이 기차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문화 관광 타운으로 만들어서 안동의 관광 직경의 중심지를 만들겠다. 여기 오셔가지고 놀다가 좀 심심하면은 하회마을 가고 또 도산서원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광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직격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은 어린이 한 명 오면은 어른 기본 3명이 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광장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광장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인위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설 말고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안동에 있는 음식들을 여기서 한 곳에서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테마파크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 오시면은 안동 기차역에 오면은 안동에 있는 음식부터 특산물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운산역이 있어, 운산역. 운산역은 몽실언니, 잘 아시죠? 네. 건정선 스님의 몽실언니가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몽실언니를 주제로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정말 특화된 간이역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유휴부지를 네. 이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곳으로 만들고 네네.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그렇죠. 있는 곳, 그리고 네. 안동에 맛있는 먹거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네, 맞습니다. 만드시겠다는 네네. 계획을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계시군요.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안동 시민들도 그 공간을 걸을 수 있다. 기찻길에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칭 이름을 뭐로 했냐면은 주황선 1942. 아, 1942요? 1942는 뭐냐면은 주황선이 개통된 연도가 1942년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차 그러면은 옛날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철길이 걷어져서 정말 아쉬운데 자갈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갈을 철길 자갈을 쭉 걸으면은 옛날 철도의 철길의 향수가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구조물도 거의 그대로 보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철길의 장소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향수도 느낄 수 네,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우리 네. 아이들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안동에는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소주의 세계화, 지난 시간에도 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네네. 주셨는데요. 네네. 오늘도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닐까 네. 싶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오면은 대부분 귀국할 때 선물을 술 한 병씩은 사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유럽 가면 위스키 사오고, 중국 가면 고량주 사오고, 일본 가면 사케 사와요. 그러면 중국은 마오타이, 대표적인 술이에요. 이 마오타이 하나가 삼성전자 매출보다 더 높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은 안동 소주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귀국할 때 안동 소주를 몇 병 사가지고 갈까? 저는 사가지고 가지 않는다고요. 대부분 와서 화장품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걸 많이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안동 소주를 이제는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 안동 소주의 역사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위스키 못지않게 안동 소주의 질이 좋은데 이게 브랜드화,
세계화가 되지 않아서 침체되어 있는 거죠.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함께 안동시가 유럽도 출장을 가고 일본도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킬 것인가 이 전략을 지금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규모화를 돼야 돼요. 간의 수공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한 곳에 와서 술을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피해선 부지 안에 술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해요. 안동에 있는 안동소주뿐만 아니라 안동에는 봉제사 접빙계획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100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전부 전시체험 판매하고 그 다음에 안동술만 하나 대한민국 술을 모두 여기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안동에 오면은 한국의 술은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 술이 뭐냐? 안동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안동의 음식, 특산물도 함께 전시 판매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메리트를 준다. 일본에 가면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와이너리 하나에 관광차가 정말로 많이 와요. 명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규모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가면은 와인을 모두 시식할 수 있어요. 시식을 하고 술이 조금 채죠. 그럼 집에 갈 때 그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한두 병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술 테마파크를 안동에 만들므로써 술 매니아들, 또 안동에 지금 연간 관광객이 현재는 500만 명 정도 오는데 앞으로 1000만 명씩을 달성해요. 그 1000만 명이 반드시 이 테마파크를 들려갔다 하면은 1인당 한 명씩 사가지고 가도 1년에 1000만 명이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 소주의 브랜드 이미를 알려야 되겠다. 라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하나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장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네. 딱 든 게요. 네. 저는 처음에 안동 소주를 위한 네. 걸 이야기하시길래 네. 안동 소주만 만나볼 수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의 모든 술을 모아놓는다니. 네, 모아놓고 그 중에 안동 소주가 대표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 왜냐하면 또 안동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동 소주 사가면서 또 다른 술도 또 먹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면 사케가 있지만 사케의 제품들은 정말 많아요. 또 유럽에 가면 위스키가 있지만 위스키 제품은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 중에 브랜드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동 소주를 대표 브랜드를 내세우겠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안동 소주만 있다면 이제 볼거리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네. 좀 더 다양한 볼거리로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 대한민국의 술을 모두 전시하고 그 다음에는 안동의 모든 음식을 전시하고 안동의 특산물을 모두 전시한다면 한 곳에 와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네, 거의 뭐 안동 박물관입니다. 그 안동 박물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네. 자, 그리고 또 안동에 보면은 먹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안동의 경북 지역이 이 먹거리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정말 많죠. 농산물 공판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이제 시장님의 또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농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서비스가 강화돼야만 농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안동에는 도매시장에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공판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동청각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은 농민이 많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모두가 순번을 번호표를 받아서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양쪽 법인에서 별도의 선가장을 만들었어요. 별도의 선가장을 만들어 거기에는 일종의 VIP들만 갑니다. 그분들은 번호도 없이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석 때가 되면은 길게는 5,000번까지 기다려야 돼요. 날짜로는 20일에서 30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가 팔고 싶은 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팔고 싶은 시간에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좋은 날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안동 농민이 역차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 농민이 먼저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외부에 5톤 차를 들고 오면 이분들도 우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동 농민은 또 상대로 후퇴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동 농민은 수수료도 단 지역보다 좀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6%면은 저는 안동 농민은 3%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6%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농산물 공판장, 안동시의 도매시장은 농민들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저는 혜택이 없다고 봐요. 그럼 이와 같은 원인이 왜 생겼느냐? 양쪽에서 2개가 하니까 거의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된 거예요. 도매시장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독과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데는 소홀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공판장이 하나 만들어져요. 앞으로 이 세 개는 모두가 무한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내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 입찰을 하면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죠. 네. 이렇게 뭔가 바뀌어져야만 농민에게 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두 개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모두가 공개 경쟁 입찰해서 그럼 기준이 뭐냐? 농민에게 누가 서비스를 많이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농민에게 서비스 잘하는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획기로 바꿔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획을 하지 못했어요. 민선 8기의 가장 큰 그건 뭐냐면은 변화와 계획입니다. 과거의 관행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 특히 농민이 원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민선 8기의 주요 시책이라는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도 농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우리 안동의 농민들께서 네. 들으시면 정말 굉장히 좋죠. 반기시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민산 8기 공약 사업 중에 행복택시가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민들과 많이 가까워졌나요? 네, 그렇죠. 지금 행복택시 문제도 일종의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안동시에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지금 올해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해마다 5억에서 7억 정도 매년 비용이 예산 지원이 늘어나요. 그런데 실제 버스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모두 타는 사람 다 모으면은 평균 25명 정도 돼요. 네. 특히 농촌 지역은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장날만 조금 타요. 그런데 농촌 지역이 차가 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한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장날이잖아요. 아침 첫 차를 타고 나와요. 나와서 장을 보면 11시 되면 마쳐요. 집에는 가고 싶은데 차는 오후 5시에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자주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으니까 돈이 또 예산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연간 2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럼 택시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 드느냐? 연간 3천만 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택시 5대만 넣어버리면은 1억 5천이에요. 네. 버스 한 대는 하루에 몇 번 못 다니냐?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밖에 못 들어가요. 5대는 그 면 단위를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을 태워서 면 사무소까지만 오면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민들은 언제든지 시내를 접근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택시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너 명밖에 안 타요. 그럼 택시 한 대 가면 다 태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면은 또 촌의 할머니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버스 타는 승강장까지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막 바구니 막 무거운 거 들고 정말 불편하잖아요. 근데 택시를 이용하면은 마당까지 택시가 딱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모시고 예를 들어 예안이다. 예안면 사무소까지만 오면은 거기서 버스 타고 딱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교통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고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서비스를 올리는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대중교통은 농촌 지역에는 자꾸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복택시를 더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교통에 대한 불편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1년 안에 거의 마무리돼서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문제는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의 제한은 없는 건가요? 지금 한 달에 10회 정도를 해놨어요. 근데 더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다 풀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는 티켓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티켓을 하루에 한 장만 써야 되는데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2장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타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요거는 좀 낭비적인 요소다. 그래서 지금은 탈 때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내릴 때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탔는 것이 데이터로 딱 남아요. 그러면은 부정 사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사용자가 많이 타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 말씀만 드리면 정말 좋은 네. 혜택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사람들의 머릿속이 버스비보다 택시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처음에 시도할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비 지원은 전체 안동시가 다 해주고 네. 주민은 100원만 내면 돼요. 1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주민은 돈이 안 듭니다. 안 들고 안동시가 다 지원을. 어차피 버스도 실제로 안동시가 지원을 거의 90%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비를 받는 거고 택시도 어차피 안동시가 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료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의 돈만 받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무료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으셨죠? 행복택시는 1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정말 민선 8기를 맞이해서 1년이 지나면서 네. 시민들과 늘 소통하시고 네. 안동의 물을 활용한 물산업, 그리고 관광 역사부지, 관광타운, 네. 안동 소주, 그리고 도매시장, 행복택시까지 네.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요. 네.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과 당초에 약속했듯이 안동은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안동 발전을 위해서만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정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까지 변화와 계획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선 8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정말 안동이 많이 변했구나, 과거와 달라졌구나,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으로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두 발로 뛰고 계시는 권기창 안동시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